안녕하십니까, 김평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켜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북한 3대 세습 통치 사회에서 살다가 40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법치주의 국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진정한 내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요. 한국에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욕쟁이 아줌마가 되어볼까 합니다. 처음에 국민에 의해서 정부가 선출된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선거는 하죠.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독재자에게 무조건 찬성 투표하는 것이 법인 줄 알고 살았기에 국민이 주권자가 된다는 말을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한국 사람의 자격으로 선거에 참가했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느끼는 내 나라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요? 어제 정말 참담한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뽑은 두 분의 대통령이 눈앞에서 체포되어 가는 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지금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체포당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진정으로 법이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튼튼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헌정질서마저 구속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죄인으로 몰아서 투옥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법의 이름으로 다 잡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 독재와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만무도하고 잔악한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법치가 불법을 허용하고 언론이 맹렬히 응원하고 추종하고 비판적 소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소시적 악랄한 왕따 문화를 성숙하다고 자부하는 세계 인류급 나라 선진국 정계 법궤가 이런 독재를 연출해도 되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요. 아무리 털어도 동전 한 입 가진 죄가 없는 사람이 영호의 몸이 되셨을 때 저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첫걸음을 뗀 3살배기 어린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휘둘려서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무리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서 무지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것은 다 페이크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몇 년 안 되었기에 몰랐던 거죠. 어제 또다시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향해 똑같은 저주와 수치를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언론 독재의 매장이 되셨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 독재 제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북한은 수령 독재 사회라면 한국은 국회 독재, 법원 독재 사회입니까? 무죄 추정이 원칙인 국가에서 감히 죄가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은 검사만 짜면요. 5천만 국민 누구라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혀끝마다 달고 다니죠. 그런데 국회의원 당신들과 언론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거리로 달려나온 천만의 국민이 안 보이시는 겁니까? 꽃피는 봄날입니까? 잎이 푸르러지는 훈풍이 부는 여름입니까? 가을바람 싱글싱글 불어와서 소풍이라도 가고 싶은 가을입니까? 눈 내리고 바람이 부는 온 강산이 얼어붙은 이 추운 엄동소란에 국민들은 살을 에이는 추위와 맞서고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을 반대하여 관저로 달려갔고 법원으로 달려갔고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의 체포에 충격을 받은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달려들어가자 경찰은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그들은 국민이 아니고 지지자일 뿐입니까? 탄핵 찬성을 바라는 국민만 국민이고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를 든 시민은 국민이 아니고 범죄자입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검거하는 데만 혈안이 된 법원과 경찰은 이 나라 주인이 누구들인지 모르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알려고도 아쉬워도 하는 언론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수령 독재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요. 추운 겨울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항거하는 국민을 보면서 북한에 있을 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북한 김정은이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어린 딸 김주애를 데리고 처음 등장한 날이 있었죠. 그날에 김주애란 아이는 북한 간부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쁨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노예가 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야 했던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광장에서 아이들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죠. 독재자 수령은 제 맘대로 제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죠. 독재자 수령에게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집단체조 공연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연습 시간이 자리를 뚫을 수도 있다는 그런 허락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바지에다 오줌을 지리면서 금방 팬츠가 꽉가닥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랫도리가 얼어들어와서 시리고 아려도 참아야 했고요. 그 채로 아이들은 세상에 부름없어라를 노래 부르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광장에 나와서 추위에 덩덩 떨면서 얼어드는 손발을 입김으로 호호 녹이던 어린 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3대 세습이 얼마나 지독하게 국민들을 멸시를 합니까? 국민의 아픔과 국민의 인권은 나몰라라 외면하는지 치가 떨려서 북한 인권 사태를 고발하고 비인도적인 김정은의 처사에 대해서 세차게 꾸짖는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김정은의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3,000명의 포로가 되었고 죽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쓸 새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죄 없는 대통령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한국에선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광기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이 거리에 떨쳐 나왔습니다. 국민이 주권이라서 국민 여론의 40%가 넘으면 정계도 법계도 국민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국민 여론은 집계만 하고 어디에도 쓸모도 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까?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는데도 전혀 무관심하시는 당신들은 왜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할 땐 그렇게 미친 듯이 조롱하듯이 언론과 방송에서 나불거렸습니까? 인종머리도 원칙도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내 나라 국민들이고 사법부 언론인데 제가 뭐라고 북한에다 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님을 수사하는 것에도 법이 지켜져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어긴 불법 마카파식 영장과 나라의 군사 비밀 시설인 관조에 막 들어가도 된다고 누가 승인했습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괜찮겠지.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 나 먹고 살아라 가기도 바쁜데 하면서 수만 번 크게 쉬고 눈 감아 버리기엔 너무나 큰 실망에 충격을 먹고 숨이 멈춰졌습니다. 북한하고 대비할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수령 독재를 피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이 감사한 나날 하루하루가 자유민주주의 정권과 성숙한 국민이 지켜주고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국회란 무정부주의적인 입법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너무 미안합니다. 그동안 풀벌레 소리라도 담아드렸어야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님을 꼭 찾아내보시고요. 우리의 귀중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꼭 지켜나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 나라를 지켜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